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로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 승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호명면 주민들은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읍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호명면 읍승격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천군의 경북도청이 들어선 지도 지금 7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천군이 호명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그 상황은 먼저 오프닝에서 우리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전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호명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먼저 읍 승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먼저 인구가 2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 2만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명면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중에서 농산업, 농업과 관련된 직종 이외에 도시산업, 뭐 서비스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법률상 일단 이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또 그 도청 신도시에는 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 또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준공을 해서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그러다 보니 인구가 더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11월 기준으로 2만 500명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 호명면은 그야말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 면단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0여 년 정도가 경과되면서 뭐 근 10배 이상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호명면 주민들은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이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캠페인을 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 자체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를 이제 간단히 보면 먼저 이 호명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동의서가 전부 다 이 접수가 돼야 돼요. 물론 100%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예천군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그러면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좀 아주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5월 정도에는 호명읍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내년 5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특히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지역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면에서 읍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면에서 읍이 됐을 때는 매년 2억 원씩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 교부금 예산이 더 내려옵니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2억씩 증가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전국의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또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 같은 것을 중앙정부가 공모 사업을 많이 벌이거든요. 우리 보면 그 안동시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도시재생, 뭐 뉴딜 이런 등등등 해서 많은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청하는 기준이 일단은 읍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정도의 읍 정도가 됐을 때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정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정비 사업의 공모에 자격이 돼서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지역이 좀 뭔가 좀 시끌벅적해지잖아요. 뭔가 개발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지역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또 좀 더 몰리게 되고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우리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모든 곳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곳의 지방의 문제지만 그야말로 뭐 지방 소멸의 위기다, 인구 감소의 위기다.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경북 북부의 한 지역인 예천군의 호명면이라는 하나의 면단위가 인구가 오히려 늘어서 읍으로 승격한다. 이 자체는 또 하나 봤을 때는 뭐 호재 또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역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큰 기관이 오면 인구는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이자 지표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저는 뭐 이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이번 사례 외에도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뭐 많이 있는데 우리 경북만을 놓고 봤을 때는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사이에 무려 4개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가장 먼저는 경북 칠곡군, 칠곡군의 그 북산면과 석적면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읍으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산시 암양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구미에 경북 구미시의 산동면이라고 있었어요. 이 또한 이제 읍으로 승격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4개 이 사례하고 이 호명의 사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그 경산의 경우에는 대구의 바로 배후 도시거든요. 또 대구 수성구가 또 인접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경북 칠곡도 대구의 베드타운입니다. 배후 도시입니다. 대구와 생활권이 거의 비슷하고 같고, 그다음 또 경북 구미의 경우는 구미의 산동면의 경우에도 구미시라고 하는 경북의 23개 시 중에서 시군 중에서 포항 다음으로 제2의 도시잖아요. 그 도시권에 있는 하나의 면이 읍으로 성격된 거는 호명하고는 저 성격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번에 호명면이 읍으로 성격되는 그 외에 또 달리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군이 소보면과 의성군의 비안면 이 경계를 해서 통합신공항이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7-8년도 정도에 개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좀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그런 그 신공항이 들어오는 그 면단위도 또 대규모의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오고 공장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많은 물류와 관련된 것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몰리고 들어오면 거기도 이렇게 읍으로 성격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뭐 일종의 설문조사는 그 자체가 홍보이자 동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캠페인을 하고 이런 걸 해오고 있는데 간혹은 보면 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반대와 관련돼서는 뒤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에게 그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으로 남은 과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법상에 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의 2가지 조건. 첫째, 인구에 있어서 2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 2만 명이 그냥 넘어될 일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갑자기 어떤 모종의 갑자기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해서 이 호명면 큰일 났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와 버리면 2만 명이 안 돼버리면 이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도 그 지나칠 생각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 승격을 위해서는 현재 인구를 또 유지하면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렇죠. 좋다. 네, 네. 이런 네.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큰 행정 단위로 승격이 되면은 투자도 많아질 테고 이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반대하는 분들 또 승격을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짚어주시죠. 이것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사례는 아닌데 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한 2개 정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참고를 좀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경기도에 여주군이 있죠. 네.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이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주민들이. 네. 여주군 그대로 남아있길 원한다. 시가 시로 성격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추진했던 여주군이라든지 그 저게 또 이렇게 민간 단체들 무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 그걸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시로 성격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생기고 그러면 개발이 되면 네. 그 이익을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나누겠다. 이렇게도 설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반대를 했다. 결국은 이제 성격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2013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면읍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행정구역을 나가면은 이제 동은 이제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된 곳은 이제 동은 이 면이나 읍보다도 커요. 네. 인구도 더 많고. 그런데 여기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는 이 남양읍이 남양동으로 바뀌었어요. 한 단계 더 성격이 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여주군이든 이 경기도 화성의 사례든 두 개 다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 반대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뭐냐? 학생들의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농어촌 특례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농어촌 특례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전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뭐 수백 가지입니다. 대학마다 다르고 뭐 천차만별인데, 근데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시골 읍면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애들은 먼저 특례 입학을 해주는, 그리고 정원도 더 늘려서 인정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특례 입학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가서 사는 부모들도 많아요. 아, 애들 학교 진학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시로 되고 동으로 되어버리면 이게 특례 입학 자체의 자격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또 있어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읍면다리 같은 경우는 뭐 1급제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승진 접수 가점이 돼요. 아, 거기 근무를 하면. 예. 그게 이제 가점이 돼요. 나중에 교감 승진도 하고 유리하니까 그렇게 이제 작용이 되는데 그런 가점 없어지죠.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제 읍면 단위에는 이제 수당을 좀 더 지급을 해줘요. 다른 도시권보다는. 네. 이런 여러 가지 특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은 생각보다 왜 반대하지? 여주군보다 여주시가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군보다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뒤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로 이제 농어촌 특례 입학, 대학 입학과 네. 관련해서 이 특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대를 해왔고 또 실제로도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그 화성의 경우는요. 네. 이 당시에 남양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치로 254명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는 남양고등학교에 진학한 숫자가 절반도 안 됐어요. 네. 그건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특례 입학 전형에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도 그렇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따지고 보니까 손해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읍승격과는 또 별개로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첫째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북도청이라는 큰 기관이 왔고 네. 또 이제 경북도청이 오다 보니 경북경찰청이 왔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경북도 도교육청이 또 이전에 왔고 하니까 그 세 개 큰 기관의 근무하는 직원마다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좀 기하급수로 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놓고 보면 네. 자, 더 이상 이 정도 큰 경상북도의 행정 그 부서가 기관이 올 게 없어요 이제. 아, 이제는 올 게 없어요 지금. 네.
그 이후에 경상북도 산하기관 뭐 한 30여 개 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전해 온다 그러는데 결국은 다 그것이 또 생각보다 안 됐거든요. 무슨 연수원은 뭐 원래 있던 지역으로 가게 돼 있게 됐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되고 해서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다 이 도청 지역으로 오기로 했던 그 원래 처음의 계획과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올 게 없는 거죠. 그럼 뭘로 그러면 이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네. 뭔가 다른 개발 호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무슨 다른 특혜를 주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친환경적인 뭔가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오거나 네. 그 인간의 유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하지 않고는 이것을 그대로 또 2만 명대가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라고는 장담은 누구도 못해요. 이거는 네. 못합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이 외의 기관 단체들이 신도 정적이 오도록끔 이거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 2만 명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뾰족한 수가 네네.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기존의 대구에서 공무원들이 신도시로 출퇴근을 했죠. 그런데 도청 신도시에 집을 얻고 살아보니까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더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첫째 보면 이제 의료 시설이 첫째 대단히 부족하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병의원들이야 뭐 많이 생겼습니다. 뭐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뭐 많이 생겼죠. 거기에 네.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중급 규모 이상의 병원 정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 6년 전만 해도 그 안동에서 제일 큰 병원이 안동병원이 도청 지역에 안동병원 본원을 제법 규모 크게 네. 만들려고 서로 MOU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제 무산되었죠. 무산되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의료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도청 부분하고 안동병원 있는 이 거리가 직선거리 보면은 막 10km 정도입니다. 좀 직선거리로 본다면 네. 그러면 언제든지 뭐 큰 병원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큰 데로 간다면 뭐 대구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단 도로에 일단 그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 입장에서는 쉽고 편하게 가깝게 내가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설은 없다라는 네. 생각은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건.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이 지금 그 도청 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해서 도청이 본청이 온 것은 2015년부터였는데 2016년부터 해서 통근 버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운영을 해서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통근하고 이제 주로 이제 대구 집으로 가서 이제 퇴근하고 그래 왔죠. 네. 그러다 이것이 이제 숫자 하나하나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특히 버스 같은 밀접 공간에 이 버스 타는 자체도 꺼려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줄였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3년 내년 1월부터는 통근 버스 자체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근했던 분들 어쨌든 도청 신도시 일대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중에라도 그렇죠. 네. 주말에 집에 간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집을 산다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한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원룸이잖아요. 네. 원룸 같은 이 물량들이 좀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있는 물량도 너무 비싼 겁니다. 월 4, 50만 원. 4, 50만 원이면 그것만 들어가나요? 공과금 들어가고 내야 되잖아요. 네. 기본 뭐 관리비도 일정 부분 내야 되고 그럼 50만 원이면 6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청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다른 누구도 다 부담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들이 좀 더 많이 좀 생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핵심 문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의료 인프라의 문제.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그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와서 사는 또 일반 보통의 주민들도 있잖아요. 거기 공기가 좋아서 들어가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쨌든 좀 더 거기가 또 좀 더 활성화되고 유입이 되려면은 이런 이 거주 공간들 조금 만만한 거주 공간들. 갑자기 뭐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뭐 수억을 들여 사라면 그거 부담되잖아요. 매입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또 도청 공무원들 중에는 나이가 이제 50대 전후 되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퇴직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이렇게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룸들 좀 만만한 이 거주 시설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